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서 시작해서 결국엔 우리 내면에 가장 깊고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쑥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여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도쿄 우에노 공원의 어느 조용한 봄날입니다. 벚꽃은 벌써 다 져버렸고 초여름의 눅눅한 공기가 서서히 깔리면서 굉장히 고즈넉하고 어딘가 좀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죠.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도쿄라는 도시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이런 고요한 공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생깁니다. 요새 어딜 가나 화려한 디지털 아트나 몰입형 전시에 열광하잖아요. 이런 시끄럽고 빠른 시대에 도쿄도 미술관은 왜 하필 개관 100주년이라는 엄청난 기념전의 주인공으로 앤드류 와이어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 방식의 조용한 구상화가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첫 번째, 유행을 거스른 화가. 그가 어떻게 그 시대의 거센 흐름에서 스스로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뉴욕 미술계는 잭슨 폴록의 추상 표현주의니 팝아트니 하면서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고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와이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와 메인주의 시골 구석으로 고집스럽게 파고들었어요. 그곳의 조용한 풍경,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에만 모든 신경을 쏟았던 거죠. 물론 평론가들은 그를 보고 시대착오적이다, 뒤떨어졌다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와이어스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유행은 강렬하지만 짧고 인간의 본질은 길다. 이 덧없는 유행들을 피함으로써 오히려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의 진짜 모습에 가닿고 있다는 걸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순한 사실주의의 환상이라는 라벨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와이어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사진처럼 똑같이 베껴 그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는 이른바 심리적 사실주의의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현실 속에 꽁꽁 숨겨진 인간 심리의 그 미세한 떨림들 있잖아요. 그걸 눈에 보이게 끄집어내서 텅 빈 방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뿜어내는 그 초현실적이고 불안한 고요함을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의 그림들을 쭉 보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안과 밖을 묘하게 가르는 창문, 이쪽도 저쪽도 아닌 불안정한 문턱, 그리고 무언가를 쓱 가리면서도 동시에 묘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커튼 같은 것들이요. 그는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희망과 체념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를 맴도는 존재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이런 그의 철학이 정말 뼈저리게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1945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아버지를 끔찍한 사고로 잃고 난 직후에 그린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폭풍 우치는 황량한 들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한 남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슬픔 속에서도 그걸 온몸으로 꾸역꾸역 버텨나며 살아가는 한 인간의 지독하게 생생한 생명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묵직한 감정들이 대체 어떻게 캔버스 위로 옮겨졌을까요? 세 번째, 기도처럼 쌓아올린 시간, 그 잔혹하리만치 고된 작업 방식에 대해 얘기해보죠. 그가 선택한 건 에그 템페라라는 기법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고 엄청난 노동력을 요구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방식이거든요. 날달걀 노른자에 안료를 섞어서 물감을 만드는데 이게 바르자마자 휙 말라버려요. 그래서 시든 풀잎 딱 한 가닥의 질감을 살리려고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의 미세한 붓질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뼈를 깎는 듯한 육체적 노동을 감수했던 건 단순히 나 그림 이만큼 잘 그려 하고 기교를 부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본인의 말 맞다나 그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촉각적인 명상이자 손가락 사이로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삶의 순간들을 어떻게든 꽉 붙잡아 두려는 아주 절박하고 종교적인 시도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와이어스가 그린 건 단순한 물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던 공간에 짙게 배어있는 감정의 찌꺼기, 사람의 체온, 바로 그걸 그렸어요. 수십 년의 비바람과 시간이 스며든 낡아빠진 창틀, 매일같이 오가며 삶의 궤적이 반질반질하게 달아있는 문턱,
그리고 방금 전까지 누군가 누워 있었던 구겨진 침대 시트의 미열 같은 것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번째, 인간 존재의 초상입니다. 이런 감정의 흔적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영원한 뮤즈인 크리스티나 올슨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물리적인 쇠락을 압도적인 인간 존엄성의 메시지로 바꾼 인물이죠.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살았던 그녀가 낡은 문턱에 걸터 앉아 저 멀리를 응시하는 모습.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초상화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꿰뚫는 엄청나게 강력한 은유입니다. 누군가와 맞닿고 싶고 어딘가로 닿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물리적인 한계와 매일매일 피 터지게 싸워야만 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니까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들판을 기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단연코 우리한테 얄팍한 동정심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삶은 불완전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앞으로 기어 나아간다. 이건 아주 조용하지만 뼈 때리는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묵직한 선언인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고독 속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미국 구석진 시골 마을에 고립된 삶을 그리던 이 화가가 어떻게 태평양 건너 일본 광객들의 마음까지 훔치며 전 세계적인 공명을 일으켰는지 알아볼까요? 일본 문화에는 모노노 아와레라는 아주 특유의 미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나 쓰러져가는 생명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덧없고 애틋한 짠한 아름다움이랄까요? 갈색, 회색처럼 굉장히 절제되고 바래진 듯한 와이어스의 색감은 바로 이 모노노 아와레의 정서를 너무나 완벽하게 찔러버린 겁니다. 일본인들의 가슴 속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킨 거죠. 그는 언어나 문화를 초월하는 이 보편적인 감정의 결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구경꾼과 그림 사이에 그 투명한 벽이 와장창 깨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마치 화가 본인이 캔버스 밖으로 걸어 나와서 나의 가장 은밀하고 조용한 슬픔에 대고 직접 속삭이는 것 같다니까요. 아, 지금 울고 계시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진짜 이쯤 되면 단순히 그림을 감상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완전히 동화되는 거죠. 와이어즈가 저 얼어버틀 듯한 겨울바람 속에서 붓을 쥐고 벌벌 떨었을 때의 그 서늘한 공기가 내 뺨에도 훅 끼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바람이 참 차갑네요. 네, 저에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감정선이 정말 미치도록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에게 압도적인 위로와 유대감을 안겨주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군요. 저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쓰는 말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외로움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구나. 이걸 너무나 따뜻하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스마트폰만 켜도 1초마다 자극적인 도파민이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와이어스는 가장 조용하고 묵묵한 목소리가 사실은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오래 울려 퍼진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의 예술은 그냥 벽에 걸린 예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라는 너무나 광활하고 외로운 우주 속에서 아주 잠시나마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진짜 창문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그 정신없이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경계선들 앞에서 당신은 오늘 당신만의 그 조용한 고독을 껴안는 채로 저 멀리 아직 닿지 않은 어떤 빛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가요?